지금도 열심히 걷고 계신데 무릎이 점점 아파지고 있다면 이건 꼭 짚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저는 30년 넘게 관절 움직임과 보행 습관을 연구해온 박사 이정우입니다. 걷기는 약이 될 수도 있지만 방법이 틀리면 관절을 망가뜨리는 지름길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무릎과 고관절은 한번 신호를 보내기 시작하면 회복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무시하거나 잘못 대응한다면 통증은 점점 깊어져 갑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중에서도 최근 걸을 때 무릎이나 엉덩이 쪽이 불편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 불편함을 작은 것이라고 넘기셨던 건 아닌가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단순히 정보만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그대로 따라해 보실 수 있는 걷기 습관의 핵심을 정리해드리고 이건 오늘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관절을 보호하면서도 평생 걸을 수 있게 만드는 걷기 습관의 진짜 핵심만 하나씩 천천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오래된 지인 어르신 한 분이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평소로는 별로 전화하시지 않는 분이라서 처음엔 뭔가 급한 일이 있으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들어보니 급한 일이 아니라 그냥 힘드신 거였습니다. 매일 10,000보씩 걸었는데 왜 무릎이 더 아프냐고 하셨어요.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건 단순한 통증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노력했는데 오히려 몸이 나빠진다는 그 배신감, 그리고 이제 아예 걷지 못할까라는 그 불안감이었어요. 사실 그분은 건강에 정말 열심이신 분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걷는 것이 하루의 루틴이었고 그게 본인에게 단순히 운동이 아니라 하루의 의미였거든요. 주변이 조용해지는 시간에서도 걸으면 몸과 마음이 깨어난다고 느끼셨는데 그 유일한 버티는 힘이 오히려 통증을 주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알고 보니 보폭이 너무 크고 내리막에서도 속도를 줄이지 않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즉, 걸으는 양은 완벽했지만 걸으는 방식이 몸을 갉아먹고 있었던 거죠.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습관을 조금만 바꾸자 통증이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했고 그분은 다시 아침마다 걸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단순히 무릎이 나아진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작은 행복을 다시 찾으신 거예요. 이런 사례를 저는 정말 많이 봐왔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무릎과 고관절을 지키는 걷기의 핵심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보폭이 크면 무릎과 고관절에 전달되는 충격이 배로 늘어납니다. 이건 단순히 느낌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관측된 데이터입니다. 국내 보행 분석 연구에서 보폭이 클수록 무릎 관절 압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나이가 들면서 체중의 균형이 달라지면 더더욱 관절에 부담이 됩니다. 72세 김정우님은 오랫동안 빠른 걸음이 좋다고 믿고 계셨습니다. 주변에서도 빠르게 걸으면 심장 건강에 좋다는 말을 많이 듣고 계셨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 산책할 때마다 보폭을 최대한 넓게 하고 발걸음도 빠르게 맞추셨는데요. 처음엔 이렇게 걸으면 몸이 좋아지는 건 아닌지 기대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무릎 안쪽이 점점 아파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가볍게 여기셨지만 산책 후마다 무릎이 붓고 통증이 남는 상황이 반복되었어요. 김정우님은 무릎이 나빠져도 걸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쉽게 멈추실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보폭만 줄여보셨는데 그것만으로도 통증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이후에는 무릎의 부종도 사라져갔습니다. 김정우님은 지금도 매일 걷고 계시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발이 몸 아래로 떨어지는 정도의 보폭으로 걸으시고 계세요. 자연스럽게 발이 몸 아래로 떨어지게 걸어보세요. 속도를 내려고 억지로 다리를 뻗지 마세요. 충격이 그대로 무릎과 고관절로 전달됩니다. 발 뒤꿈치가 강하게 땅에 닿는 순간 그 충격은 발목을 거쳐 무릎, 고관절까지 올라오는 구조입니다. 해외 보행 연구에서도 뒤꿈치 충격이 관절 마모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보고가 여러 건 있었습니다. 68세 이순자님은 평소에 걸을 때 발소리가 큰 편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자주 그런 말을 들으셨어요. 이순자님은 본인도 그냥 발이 무거운 건지 아니면 신발 탓인지 잘 모르셨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걸어도 발소리가 크고 특히 타일, 바닥이나 아스팔트 위에서 걸을 때마다
발 뒤꿈치에서 강한 충격이 올라오는 게 느껴지셨었어요. 이순자님은 그 충격이 단순히 발의 문제라고 여기셨는데 실제로는 그 충격이 매번 무릎과 고관절로 올라오고 있었는데요. 이후 발 전체로 부드럽게 굴리듯 디디는 연습을 시작하시면서 먼저 발소리가 작아진 것을 본인도 깨달으셨고 무릎의 불편함도 서서히 줄어들었습니다. 이순자님은 지금은 걸을 때 발이 어떻게 닿는지를 의식하고 계시고 그 작은 의식의 변화가 몸 전체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느끼시고 계세요. 발 전체로 부드럽게 굴리듯 디디세요. 신발 바닥이 너무 딱딱하면 충격이 커집니다. 내리막은 무릎에 가장 큰 부담을 주는 상황입니다. 평지를 걸을 때보다 무릎에 가는 압력이 훨씬 높아지는 거예요. 한국운동역학 연구에서도 내리막 보행 시 무릎 부담이 평지보다 현저히 높게 나타난 결과가 있었습니다. 75세 박영수님은 매일 동네 공원에서 산책하셨는데요. 공원에 작은 경사가 있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올라갈 때는 본능적으로 천천히 걸으셨지만 내리막에서는 아무 생각 없이 평지하고 같은 속도로 걸으셨어요. 사실 내리막에서는 몸이 저절로 빨라지는 경우가 많아서 의식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빠르게 걸어가는 건 자주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박영수님은 산책 후마다 항상 무릎이 붓고 무거운 느낌이 남는다고 하셨습니다. 본인은 처음에 나이 탓인지 아니면 다른 건강 문제인지 모르셨는데 내리막에서만 속도를 절반으로 줄이고 보폭도 짧게 해보셨고 그 후에는 산책 후에 무릎 부종이 거의 사라져갔습니다. 박영수님은 지금도 공원을 즐기고 계시지만 이제는 내리막을 걸을 때마다 의식하고 천천히 내려가시고 계세요. 그 작은 의식 하나가 무릎의 수명을 늘린 거라고 하셨습니다. 내리막에서는 속도를 절반으로 줄이고 짧은 보폭을 유지하세요. 앞서 말씀드린 나쁜 습관들을 바탕으로 이제 관절을 실제로 살리는 걷기 실천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많은 분들이 실천하고 결과를 느끼신 것들입니다. 단 3분만 준비해도 관절 부담은 크게 줄어듭니다. 냉장고에서 막 꺼낸 고기를 바로 불에 올리는 건 고기 자체에 좋지 않다는 건 아시잖아요.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육과 관절이 아직 깨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움직이면 충격이 그대로 관절로 전달됩니다. 64세 최연희님은 아침마다 깨어나면서 바로 신발을 신고 나가셨습니다. 빠르게 출발하는 게 습관이었어요. 그런데 가끔씩 발목이 불안정하고 고관절도 아픈 적이 있었습니다. 최연희님은 이런 불편함이 날씨 탓이거나 그냥 나이가 들면 그런 건가라고 여기셨었는데요. 어떤 날부터 출발 전에 발목 돌리기와 엉덩이 풀기를 한 번씩 해보셨고 그것만으로도 몸이 훨씬 가볍게 느껴지셨었습니다. 최연희님은 지금도 아침마다 3분 정도는 준비 운동을 하고 계세요. 아주 작은 변화였지만 본인의 몸이 달라진 건 바로 느끼셨습니다. 평지는 좋지만 바닥의 재질에 따라 관절에 가는 충격이 크게 달라집니다. 아스팔트는 특히 관절 충격이 큰 바닥입니다. 71세 장영자님은 오랫동안 단지 내 아스팔트 길에서만 산책하셨었습니다. 주변에 공원이 있었지만 공원 길이 아직 정돈되지 않아서 불안하셨고 아스팔트 길이 깔끔하고 안전하셨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장영자님은 무릎과 고관절이 점점 무거워진다고 느끼셨습니다. 한날은 우연히 공원 안의 흙길을 따라 걸었는데 발과 무릎이 왜 이렇게 가볍게 느껴지냐고 놀라셨습니다. 이후 장영자님은 가능한 한 흙길이나 탄성 있는 길을 선택하셔서 산책하고 계시고 무릎의 불편함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장영자님은 지금은 공원 안의 작은 길을 돌아다니면서도 산책이 즐거운 건가라고 느끼시고 계세요. 속도보다 리듬이 중요합니다. 걷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얼마나 빠르게 걸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꾸준히 걸었는지입니다. 숨이 찰 정도면 몸이 과한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70세 강민수님은 건강을 위해 빠르게 걷는 것이 좋다고 듣고 계셨어요. 그래서 매일 산책할 때마다 빠르게 걸었고 숨이 차도 그냥 버텼습니다. 강민수님은 빠르게 걸면 심장에 좋고 체중 관리에도 좋다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셨었는데요. 그런데 무릎과 고관절이 계속 통증을 주었고 산책 후에도 몸이 무거운 느낌이 남았습니다.
강민수님은 이후 옆 사람과 대화가 가능한 속도로 걷는 연습을 해보셨고 처음엔 느리다고 느끼셨지만 결과는 곧바로 달라졌습니다. 무릎과 고관절의 불편함이 줄었고 오히려 산책 후에는 몸이 더 깨끗하게 느껴지셨습니다. 강민수님은 지금은 천천히 걸으시면서도 더 오래, 더 즐겁게 산책하고 계세요. 걷기 후에도 잠깐 몸을 정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발목과 종장근이 이어진 부분을 가볍게 스트레칭해주고 고관절도 한번 돌려주면 몸이 빨리 회복됩니다. 이건 단 2분만 해도 충분합니다. 걷기 전과 후 이 두 가지 루틴만 잘 지키면 관절은 여러분과 오랫동안 함께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걷기는 무조건 많이 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잘못된 걷기는 무릎과 고관절을 서서히 망가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까지 잘못 걸었다면 그게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많이 걷는 게 좋다는 말을 듣고 자라왔고 그 안에서는 방법까지 신경 쓰실 여유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셨다는 것 자체가 이미 변화의 시작이에요. 반대로 오늘 말씀드린 방식대로 걸으면 관절은 오히려 더 오래 버틸 수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습니다. 아니, 지금이 가장 적당한 때입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한 가지라면 보폭을 줄이고 발을 부드럽게 디디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작은 변화 하나라도 몸은 느끼고 시간이 지나면서 반드시 달라져진다는 건 제가 오랫동안 본 일입니다. 오늘 내용 공감되셨다면 여러분의 경험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남기는 그 한 줄이 비슷한 상황의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